지금 이 여자 한국 사람 아니에요. 말하는 것부터 행동까지 전부 거짓말입니다. 서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에 현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상냥한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SNS를 통해 입에 담지도 못할 혐오 표현으로 우리 한국 여성들을 모욕하고 마치 놀이처럼 비하를 일삼던 정체불명의 가해자. 그녀는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쓴 글들이 대한민국 수사망에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자부심을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추적 끝에 마침내 그 정체가 드러나고 수갑이 채워지는 찰나의 긴박함. 대한민국을 모독한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감동이 전 세계에 알려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과 함께합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평범한 보안업체의 팀장으로 살아가며 남부러울 것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그 평화로운 호텔 복도에서 제가 마주한 건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숨소리였습니다. 지금도 그 소름 끼치는 순간을 떠올리면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손끝이 떨려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우리의 보석, 제주도. 그 아름다운 섬이 누군가의 뒤틀린 욕망과 혐오 아래 갈갈이 찢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사건의 시작은 아주 우연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얻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 찾은 제주의 한 고급 호텔. 옆방인 402호에선 가냘픈 체구의 한 여성이 머물고 있었죠. 커다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늘 고개를 숙인 채 이동하던 그녀. 한국 이름 손윤희라는 가명으로 예약된 그녀의 방 문틈으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괴한 기계음과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예민한 프리랜서 작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머무는 동안 대한민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끝났다. 한국인들도 외면하는 쓰레기 섬. 중국인들이 주인 노릇하는 게 당연하다는 자극적인 글들이 수만 개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퍼져나갔습니다. 글쓴이의 아이디는 제주 토박이. 누가 봐도 제주를 사랑하는 현지인이 쓴 것처럼 위장된 그 글들은 교묘하게 한국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제주 여행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시키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가서 정복해주자 라며 조롱 섞인 반응을 쏟아냈죠. 그 여파는 곧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평화롭던 제주 해변은 갑자기 몰려든 무례한 관광객들로 난장판이 됩니다. 금연구역에서 보란듯이 담배를 피우고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게 하는 상상도 못할 몰상식한 행동들이 이어집니다. 마치 누군가의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들은 제주를 무법천지로 만들며 우리 땅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비명과 도민들의 눈물이 제주 전역에 울려 퍼지는데 정작 온라인에 제주 토박이는 이 난장판을 보며 이게 제주의 수준이다 라며 비웃음을 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보안 전문가로서의 촉이 발동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던 그녀의 가방 사이로 살짝 비친 여러 대의 스마트폰과 불법 우회 프로그램이 깔린 노트북 화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복도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며 뱉은 말은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중국어 본토 발음. 순간 머릿속이 번쩍이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인 행세를 하며 우리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제주도를 혐오의 각축장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내 옆방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우리 땅 제주에서 우리 이름을 도용해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다니요. 그녀는 치밀했습니다. 한국의 유행어와 정서를 완벽하게 파악해 사람들의 감정을 교묘하게 비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의 예리한 눈과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뜨거운 심장은 그 어떤 가짜 가면도 꿰뚫어 본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호텔 로비를 지나 해변가 카페로 향할 때 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익숙한 듯 노트북을 켭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작된 혐오의 행진. 오늘 제주도 길거리 꼴 좀 봐라. 이게 사람 사는 동네냐?
라는 글을 올리며 실시간으로 난장판이 된 제주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그 사진은 바로 몇 분 전 그녀의 사주를 받은 듯한 무리들이 현장에서 찍어보낸 것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출 때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깎여 나갔고 온라인상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녀가 한국인의 탈을 쓰고 뱉어낸 그 독설들이 결국 자신을 올가맬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걸 그녀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고성능 카메라로 포착했습니다. 화면 가득한 중국어 관리자 페이지와 수백 개의 가짜 한국인 계정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제주도를 짓밟은 이 추악한 공작의 실체가 제 렌즈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여자의 가면을 반드시 벗기겠다고. 우리 땅에서 감히 우리를 비웃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저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누구세요? 라고 묻는 그녀의 서툰 한국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비하하던 그 한국 사람입니다. 이제 그 더러운 연극은 끝났어.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제주도요,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곧 정의의 시간이 온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녀는 생각보다 뻔뻔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가녀린 표정을 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내더군요. 이 사람이 저를 괴롭혀요. 라고 서툰 한국말로 소리를 지르는데 그 교활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관광객들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오히려 낯선 여성을 위협하는 파렴치한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가 온라인에 올린 혐오 게시물과 실시간으로 연동된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완벽하게 체증해 두었으니까요. 그녀는 제 손에 들린 카메라를 보더니 사색이 되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 해안도로까지 그녀의 질주는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의 보안 전문가로 잔뼈가 굵은 박민준입니다. 그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 손바닥 아니었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향해 독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그녀의 입에선 저주 섞인 중국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희 같은 조센징들이 감히 나를 어쩌겠어. 나는 곧 이곳을 떠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머물던 호텔방에 이미 짐을 다 싸두었고 몇 시간 뒤면 출국하는 비행기표까지 가지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난도질한 이 범죄자는 유유히 바다 건너로 사라졌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아 세우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저를 매수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돈을 줄게. 제발 보내줘. 내가 가진 돈 다 줄게. 라며 비굴하게 무릎을 꿇더군요. 조금 전까지 온라인에서 제주도를 쓰레기 섬이라 비웃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역시 악인들의 끝은 항상 이렇게 추하고 비겁합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독한 건 단순히 땅덩어리가 아니야. 이 섬을 지켜온 우리 조상들의 땀방울과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우리 국민들의 명예야. 그 가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줄 수 있는 돈 따위로 살 수 없어.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주의 푸른 하늘 아래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저에게는 승리의 찬가처럼 들렸고 그녀에게는 심판의 종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제가 건넨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자 현장의 분위기는 급 반전되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혐오 게시물 원본과 접속 로그, 그리고 제주도 내 무질서를 조장하기 위해 중국인 단체 채팅방에 내린 지령들까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그녀의 손목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발악하며 이건 불공평해 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국가의 위상을 훼손하고 국민적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에게는 차디찬 유치장에서 뼈저리게 눕히게 될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주의 바다는 유난히 더 푸르고 투명해 보였습니다. 난장판이 되었던 해변도 하나둘 정리가 되고 있었고 다시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풍경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짓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진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이 작게나마 제주도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평범한 보안업체의 팀장으로 살아가며 남부러울 것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그 평화로운 호텔 복도에서 제가 마주한 건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숨소리였습니다. 지금도 그 소름 끼치는 순간을 떠올리면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손끝이 떨려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우리의 보석, 제주도. 그 아름다운 섬이 누군가의 뒤틀린 욕망과 혐오 아래 갈갈이 찢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사건의 시작은 아주 우연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얻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 찾은 제주의 한 고급 호텔. 옆방인 402호에선 가냘픈 체구의 한 여성이 머물고 있었죠. 커다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늘 고개를 숙인 채 이동하던 그녀. 한국 이름 손윤희라는 가명으로 예약된 그녀의 방 문틈으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괴한 기계음과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예민한 프리랜서 작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머무는 동안 대한민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끝났다. 한국인들도 외면하는 쓰레기 섬. 중국인들이 주인 노릇하는 게 당연하다는 자극적인 글들이 수만 개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퍼져나갔습니다. 글쓴이의 아이디는 제주 토박이. 누가 봐도 제주를 사랑하는 현지인이 쓴 것처럼 위장된 그 글들은 교묘하게 한국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제주 여행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시키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가서 정복해주자 라며 조롱 섞인 반응을 쏟아냈죠. 그 여파는 곧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평화롭던 제주 해변은 갑자기 몰려든 무례한 관광객들로 난장판이 됩니다. 금연구역에서 보란듯이 담배를 피우고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게 하는 상상도 못할 몰상식한 행동들이 이어집니다. 마치 누군가의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들은 제주를 무법천지로 만들며 우리 땅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비명과 도민들의 눈물이 제주 전역에 울려 퍼지는데 정작 온라인에 제주 토박이는 이 난장판을 보며 이게 제주의 수준이다 라며 비웃음을 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보안 전문가로서의 촉이 발동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던 그녀의 가방 사이로 살짝 비친 여러 대의 스마트폰과 불법 우회 프로그램이 깔린 노트북 화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복도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며 뱉은 말은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중국어 본토 발음. 순간 머릿속이 번쩍이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인 행세를 하며 우리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제주도를 혐오의 각축장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내 옆방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우리 땅 제주에서 우리 이름을 도용해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다니요. 그녀는 치밀했습니다. 한국의 유행어와 정서를 완벽하게 파악해 사람들의 감정을 교묘하게 비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의 예리한 눈과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뜨거운 심장은 그 어떤 가짜 가면도 꿰뚫어 본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호텔 로비를 지나 해변가 카페로 향할 때 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익숙한 듯 노트북을 켭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작된 혐오의 행진. 오늘 제주도 길거리 꼴 좀 봐라. 이게 사람 사는 동네냐? 라는 글을 올리며 실시간으로 난장판이 된 제주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그 사진은 바로 몇 분 전 그녀의 사주를 받은 듯한 무리들이 현장에서 찍어보낸 것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출 때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깎여 나갔고
온라인상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녀가 한국인의 탈을 쓰고 뱉어낸 그 독설들이 결국 자신을 올가맬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걸 그녀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고성능 카메라로 포착했습니다. 화면 가득한 중국어 관리자 페이지와 수백 개의 가짜 한국인 계정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제주도를 짓밟은 이 추악한 공작의 실체가 제 렌즈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여자의 가면을 반드시 벗기겠다고. 우리 땅에서 감히 우리를 비웃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저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누구세요? 라고 묻는 그녀의 서툰 한국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비하하던 그 한국 사람입니다. 이제 그 더러운 연극은 끝났어.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제주도요,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곧 정의의 시간이 온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녀는 생각보다 뻔뻔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가녀린 표정을 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내더군요. 이 사람이 저를 괴롭혀요. 라고 서툰 한국말로 소리를 지르는데 그 교활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관광객들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오히려 낯선 여성을 위협하는 파렴치한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가 온라인에 올린 혐오 게시물과 실시간으로 연동된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완벽하게 체증해 두었으니까요. 그녀는 제 손에 들린 카메라를 보더니 사색이 되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 해안도로까지 그녀의 질주는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의 보안 전문가로 잔뼈가 굵은 박민준입니다. 그녀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제 손바닥 아니었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향해 독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그녀의 입에선 저주 섞인 중국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희 같은 조센징들이 감히 나를 어쩌겠어? 나는 곧 이곳을 떠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머물던 호텔방에 이미 짐을 다 싸두었고 몇 시간 뒤면 출국하는 비행기표까지 가지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난도질한 이 범죄자는 유유히 바다 건너로 사라졌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아 세우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저를 매수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돈을 줄게. 제발 보내줘. 내가 가진 돈 다 줄게. 라며 비굴하게 무릎을 꿇더군요. 조금 전까지 온라인에서 제주도를 쓰레기 섬이라 비웃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역시 악인들의 끝은 항상 이렇게 추하고 비겁합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독한 건 단순히 땅덩어리가 아니야. 이 섬을 지켜온 우리 조상들의 땀방울과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우리 국민들의 명예야. 그 가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줄 수 있는 돈 따위로 살 수 없어.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주의 푸른 하늘 아래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저에게는 승리의 찬가처럼 들렸고 그녀에게는 심판의 종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제가 건넨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자 현장의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혐오 게시물 원본과 접속 로그, 그리고 제주도 내 무질서를 조장하기 위해 중국인 단체 채팅방에 내린 지령들까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그녀의 손목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발악하며 이건 불공평해 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국가의 위상을 훼손하고 국민적 분열을 회책하는 자들에게는 자비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차디찬 유치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주의 바다는 유난히 더 푸르고 투명해 보였습니다. 난장판이 되었던 해변도 하나둘 정리가 되고 있었고 다시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풍경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짓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이 작게나마 제주도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해안도로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장웨이는 순순히 포기할 기색이 아니었죠. 그녀는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며 미리 대기시켜둔 검은색 차량에 몸을 날리듯 올라탑니다. 이대로 보낼 순 없다. 저는 본능적으로 제 차에 시동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추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우리 제주를 유린한 가해자와 이를 끝까지 단죄하려는 한 한국인 남자의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가 시작된 것이죠. 그녀의 차는 제주의 좁은 골목길을 짐승처럼 휘저으며 달아납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보안 전문가로서 익힌 지리정보 시스템과 제주도의 지형 지물을 머릿속에 통째로 그려넣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도주로로 선택한 해안 절벽도로는 보기엔 화려하지만 결국은 막다른 길로 연결되는 외통수였습니다. 저는 지름길인 중산간 도로를 타고 그녀의 예상 경로를 앞질러 달립니다. 엔진의 굉음이 심장을 때리고 앞 유리에 비치는 제주의 밤바다는 마치 저를 응원하듯 거친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상절리 인근의 한적한 공터에서 그녀의 차를 가로막는 데 성공합니다. 끼익 하는 비명 같은 마찰음과 두 차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장웨이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봅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소형 태블릿을 꺼내 들더니 비열하게 웃더군요. 이걸 봐.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섬의 이미지는 영원히 쓰레기장으로 각인될 거야. 전 세계로 송출되는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지. 그녀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장웨이, 당신이 잊은 게 하나 있어. 여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야.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립니다. 이미 그녀의 모든 가짜 계정과 서버는 제가 심어놓은 역주적 프로그램에 의해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누르려는 버튼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죠. 당신이 보낸 독설보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나누는 진심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걸 똑똑히 기억해.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접속 차단이라는 붉은 글자만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바로 그때 상공에서 경찰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그녀를 정면으로 비춥니다. 눈부신 빛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작고 추악한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듯 주저앉고 맙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곳도 숨길 증거도 없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녀를 제압하는 사이 저는 조용히 제주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주도 혐오 조작 사건의 주범, 현장에서 검거라는 자막과 함께 장웨이가 연행되는 모습이 전국으로 송출됩니다. 그녀가 가짜 한국인 행세를 하며 올렸던 수만 개의 게시물들이 사실은 조직적인 공작이었음이 밝혀지자 온라인 공간은 정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제주도를 비난하던 목소리들은 사라지고 대신 우리의 보석 제주를 지켜내자는 응원과 격려의 댓글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뉴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유명세가 아니라 우리 땅의 명예를 되찾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호텔 로비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평소처럼 정겹게 인사하는 도민들과 깨끗하게 정돈된 제주의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젊은이, 정말 장한 일을 했어. 덕분에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게 됐네. 그 따뜻한 손길에 제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이번 일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혐오와 분열 뒤에는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가짜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짜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용기라는 것을 말이죠. 장웨이는 차디찬 감방에서 자신이 뱉은 독설의 무게를 견디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강산을 지켜나갈 겁니다.
제주의 파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부서집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국민의 꺾이지 않는 기계처럼 들리더군요. 대한민국은 강합니다.